행정학 실전 모의고사 제1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복수차관이 없는 부서는 국문보기 과예산, 그래서 국토해양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됩니다. 총 7개 부서인데요. 1번 문제에 없는 부서는 4번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그 내용이 올해 바뀌었죠. 이전에는 500, 300, 200이었는데요. 지금은 변경이 돼가지고 300, 200, 150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도는 300명,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리고 시군,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수 이상의 주민들, 여기에 주민이 18세로 또 변경이 됐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을 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감사 청구 서명인 숫자가 변경된 거하고요. 즉 500, 300, 200에서 300, 200, 150으로요. 또 주민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변경되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0명 이상의 대도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는 200명.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순현재 가치, 즉 MPV, 그 다음에 BC 레이시오, 비용 편익 B, 세 번째가 지금 나와 있는 IRR, 내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같게 하는 비율, 그것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따라서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가 같으니까 같은 걸로 같은 걸 나누는, 즉 BC 레이시오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MPV는 어떻게 되나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죠. MPV라는 것이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같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따라서 MPV는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M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보면 내부 수익률은 그랬죠.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현재 가치, 즉 MPV가 정의를 내리면 뭐였습니까?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 즉 같은 것에서 같은 걸 빼니까 MPV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보면 도구적 학습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합리 모형이 인과적 학습을 강조했던 데 비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이다. 그래서 시행착오적인 학습을 강조하죠. 만약에 어떤 대안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대안을 채택을 하고 효과가 나쁘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채택하는 이런 시행착오적인 학습, 즉 도구적 학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인과적 학습은 합리 모형이다.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1번 질문은 맞고 2번에 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닙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정책 결정에 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보면 결과가 어떤 허용할 만한 수준의 범위 내에 있으면 프로그램화된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허용할 만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표준 운영 절차를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3번 질문 보시죠. 결과가 어떤 허용할 만한 수준 내에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화된 활동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허용할 만한 수준에 미달을 했다 그러면 표준 운영 절차를 검토를 해서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번 질문 보면 합리 모형과 가장 대립되는 모형이다. 맞습니다.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분석적인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 모형과 가장 대립되는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의 징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부터 봅니다. 징계는 파면 5단계가 아니고 6단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틀렸죠.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요? 파면, 해임, 다음이 강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면, 해임, 강등, 다음에 정직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봅니다. 정직은 밑에 쭉 내려가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되어 있는데요. 정직은 중징계잖아요. 중징계는 전액을 삭감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맞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보면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조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면요. 그 통보 받은 후부터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지문에 보면 징계 의결 요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틀렸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피터스의 정부 개혁 모형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봅니다. 시장 모형은요. 기존 정부의 문제점을 독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분권화를 이야기하죠.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정부 참여 모형에서는 기존 정부의 문제점을 개청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수평적인 조직, 평면 조직 이런 걸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팀제 같은 게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평면 조직에서는 하층부의 구성원들의 그런 참여, 이게 기회가 확대될수록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지문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정리하면 참여 모형에서는 기존 정부의 문제점이 개청제다. 그럼 대안으로서 어떤 평면 조직 혹은 수평적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3번에 보면 신축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정부의 문제점을 영속성이라고 했고요. 대안으로서 가상조직 혹은 임시조직. 그런데 3번 질문에 보면 정규직 공무원의 확대 맞지 않죠? 틀렸고요. 4번에 보면 탈규제적 정부 모형.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정부의 문제점이 내부 규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규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좀 탈내부 규제를 통해서 어떤 재량권을 좀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4번 지문에 보면 경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에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발생주의에서 정부 수입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채권이 발생할 때 생기거든요. 그 채권은 납세 고지가 이루어지면 채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는 납세 고지 시점이고요. 정부의 지출은 어떤 금액을 내가 지불해야 될 그런 채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은
지출 원인 행위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정부 규모의 팽창입니다. 1번 기억 보면은 전이효과, 그 피코카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했던 경비 팽창론에서 볼 수 있죠. 이것은 전쟁 수행 중에는 공공지출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공공지출이 민간지출보다 더 많이 지출되는, 즉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을 전이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 지문을 보면은 민간 지출이 공공 지출을 대체 아니죠. 틀렸죠. 공공 지출이 민간 지출을 대체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연의 바그너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될 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맞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공재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공공재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디귿에 보면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관료들이 권력 극대화,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 맞습니다. 그래서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보면은 예산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부서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외부의 입김이 세진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어떤 재화를 생산하게 되죠. 그 실증적인 연구 결과 평균 한 2배 정도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스카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리얼에 보면 파킨슨 법칙입니다. 공무원 수가 업무와 관계없이 늘어난다. 리얼도 맞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버몰 효과 혹은 버몰병이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빨리 올라가는, 증가해 가지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어떤 노동 집약적인 성격, 즉 다시 말해서 한 두세 사람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도 뭐 8명, 10명이 일을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생산비가 증가되고 그래서 결국 정부의 총지출이 증가되는 현상, 버몰 효과. 그래서 신문에 보면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이 아니다.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감소가 아니고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미음이 틀렸으니까 니은, 디귿, 리얼이 맞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신공공관리론하고 신공공서비스론을 대비한 거예요. 옳은 것만. 가에 보면 신공공서비스 이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 맞습니다. 그래서 신공공서비스론은 그래요. 방향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시민에 대해서 봉사하라 행정은. 그래서 가는 맞고요. 나 보면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은 방향 잡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나는 맞고요. 다에 보면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성하고 충돌 아닙니다. 바로 그게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성을 강조했죠. 다는 틀렸고요. 다에 보면 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이 틀렸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뒤에 거를 앞으로 하면 바로 잡아보죠.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이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앞뒤로 좀 바꾸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라는 틀렸고요. 가나가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하고 관련된 정부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표가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대응 방안이 있었죠. 하나는 공적인 공급, 두 번째는 공적인 유도. 공적 유도가 바로 보조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정부 규제. 기억나시죠? 그 세 가지 방안 중에 시장 실패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은 설명드린 대로 공공재의 존재라든지 혹은 불안정 경쟁이라든지 뭐 자연 독점이라든지 혹은 외부 효과의 발생이라든지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들이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원인별 그 대응 방식은 그 표로 설명드렸고 그걸 다시 한번 그 해당 부분에 가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면 1번입니다. 외부 효과 발생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면은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는 외부 경제였고 또 하나는 외부 불경제였거든요. 그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 행위자가 의기소침해지니까 그죠? 정부가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거기에는 아까 공적인 유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적 유도 즉 보조금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 불경제 행위도 있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행위를 좀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규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두 가지, 공적인 유도,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보조금하고 규제 이렇게. 자, 1번에 보면 외부 효과의 발생 규제 있네, 그죠? 맞고요. 2번에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 요 1번의 외부 효과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다 동일합니다. 뭔가 하면 이것은 시장에서 공급은 시켜줘요. 시장에서 공급은 하게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또 정부 규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질문에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공적 공급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가지 대응 방안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공적 유도, 즉 보조금하고 정부 규제. 아시겠죠? 공적 공급은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자연 독점입니다. 그 자연 독점, 자연적으로 이 독점 산업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정부가 직접 공적인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되어 있죠. 맞고요. 다음 4번에 보면 공공재의 경우는 시장에서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 표를 다시 한번 찾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품목별 예산, 계획 예산인데요. 여러분 일단 계획 예산 제도는 집권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획 예산 제도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도의 어떤 분석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통한 여러 집권 세력들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 그래서 이 품목별 예산 제도는 상향적입니다. 상향적이고 점정적인 예산 제도인데요. 계획 예산 제도는 하향적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전문가들의 어떤 하향적이고요. 또 총체적 예산이다. 총체적 예산. 그리고 집권적인 예산 제도니까 당연히 하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향적이고 총체적 예산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기본적 지향. 품목별은 지출 통제. 맞습니다. 그리고 PPB에서는 계획이죠. 다음에 관리 책임이 품목별은 분산되어 있지만 계획 예산 제도는
집중되어 있고요. 대안의 선택이 있어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점정적이 앞으로, 총체적이 뒤, 계획 예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3번은 틀렸다. 4번의 통제의 책임이 본 목별은 중앙이고 계획 예산 제도는 운영 단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기준인건비 제도입니다. 그 흐름은 이해하시죠? 표준정원제, 화살표, 총액인건비제, 화살표, 기준인건비제, 인건비제도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기준인건비제도는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맞고요. 2번은 기준인건비에 추가해서 자율적 운영 범위, 그래서 1%에서 3%가 존재합니다. 맞고요. 3번의 기준인건비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 2014년도에 대체한 것이고요. 맞고요. 4번에 보면 광역단체장은 매년 인건비를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을 하고요. 그것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준다. 아시겠죠?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3번은 자치입법권에 관한 문제고요. 1번에 보면은 규칙하고 조례가 충돌할 때는 조례가 우선합니다. 근데 규칙이 우선한다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법률의 위임 없이는 안 되고요. 위임을 받아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과태료, 조례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과태료 정하는데 1000만원 이하 맞습니다. 요 액수 기억하세요. 1000만원 이하입니다. 4번에 보면요. 격이 변경이 된 경우에 그러면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 조례를 제정 아니고요. 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이나 조례가 제정되기까지에는 종래의 규칙과 조례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고충처리하고 소청심사인데요. 소청심사는 기속력이 있어요. 그러나 고충처리 제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양자 모두 권익보 맞고요. 2번에 보면 두 개의 결정은 기속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다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2번은 틀렸고요. 3번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안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 맞고요. 4번의 소청심사제도는 하나의 특별행정심판제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신분 변경 소멸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맞습니다. 승진 탈락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예, 맞죠. 청구할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 지문에 있는 승진 탈락이라든지 혹은 근무 성적 평가 있잖아요. 근무 성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 지문 보면 직제와 정원 규정이 바뀌어서 정원을 초과했다. 이의 경우는 직권 면직이 됩니다. 직권 면직의 요건입니다. 당연 퇴직이 아니고요. 3번에 보면 직위 해제가 되면 신분 유지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직위 해제가 되면 신분은 유지하는데요. 단지 이제 직위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강임 몇 번 강조했죠.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다 아시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그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3년, 5년인데요. 여기 하나 여러분 같이 기억해야 될 게, 그런데 비위로 면직된 자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비위 면직자들은 조금 더 제한을 더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5년, 5년이 됩니다. 5년, 5년. 꼭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년, 5년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전자정보 시간대 설명드렸죠. 유비쿼터스 정보의 특징 5N입니다. 그 5개의 N이가 뭐였죠? Anytime, Anywhere, Any Device, Any Network, Any Service. 요 5번째 Any Service를 잘 기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고요. 요 5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3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예산의 원칙 그리고 예외입니다. 옳은 것은 1번부터 보면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성의 원칙이죠.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예산은 목적, 규모, 시간. 이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아니고 한정성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예산 구조나 과목은 단순해야 한다.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 단일성 원칙, 이 두 개의 원칙의 예외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 원칙이 예외가 되고 또 단일성 원칙, 또 특별회계 만들어야 되니까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 1번 봅니다. 결산은 확정적 개수 맞습니다. 예산은 뭐예요? 예산은 예정적 개수, 예정적 개수고 결산은 확정적 개수 맞습니다. 2번에 보면은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 제출 맞고요. 3번에 보면 결산은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 아닙니다. 결산은 국회의 최종 심의로 종료가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각 중앙관세장은 중앙관세 결산보고서에 기금결산도 통합해서 작성해야 된다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해크만 올드엠의 직무 특성 모형 옳지 않은 것 봅니다. 1번에 보면 그 동기 유발 지수 공식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3분의 뭐 곱하기 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3분의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3분의가 없는 자율성 그리고 환류가 훨씬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1번 봅니다. 직무 특성들 중에서 직무 정체성과 직무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죠. 이 직무 정체성하고 직무 중요성은 그 3분의 그 위에 적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분의가 없는 자율성, 환류가 훨씬 더 중요하죠. 1번은 틀렸고요. 한번 정리해보면 동기유발 지수는 3분의 기술 다양성 더하기 과업 정체성 더하기 과업 중요성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환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허즈버그의 이혼론보다 진일보 맞습니다. 3번의 직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직무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탁자를 만든다고 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 탁자 중에 조그마한 부속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직무 정체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4번에 보면 이 모형은 기술 다양성, 정체성, 이런 5가지 핵심 직무 특성을 제시하고 여기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고자 하는 성장의 어떤 욕구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성장 욕구가 높은 근로자가 훨씬 더 그 직무에 만족하겠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전 모의고사 제1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